검단 신도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에 그 2차 요 부분 2단계 그 백이 역사 이게 힐스테이트고 그 다음에 여기 이주아택지를 지나서 이쪽 부분에서 그 금강 3차 아파트 분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청약률이 한 2.5대 1인가요? 그렇게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계약률이 좀 안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 줍줍이 있었죠. 이번 달에 2022년 4월 달에 줍줍이 있었는데 문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 2단계에 이제 남아있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2단계를 보셔도 되고 괜찮으시면 조건이 되면 무주택 그 조건으로 나왔잖아요. 우리가 지금 검단 신도시가 실거주 의무가 2년이 있잖아요. 비과세 받으려면 그거는 아직 안 풀렸어요. 법률 개정이 안 됐어요. 발표만 난 거지. 검단 신도시 우리 사무실이 있는 요 원당지구 요 뒤에 요 자리에 지금 칸타빌 이게 창신초등학교 있고 요 칸타빌인데 여기 600 한 몇 세대가 분양을 했습니다. 625세대가. 근데 이제 신도시 아니죠. 그래서 이제 84 분양가가 한 4억 7천 정도 뭐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추천을 제가 안 했습니다. 여기 여러 뭐 아는 사장님들도 어떻게 뭐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말씀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는 뭐 신도시 것만 해도 지금 바쁘다 이래서 좀 저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되면 그 옆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 신도시 안에 있는 아파트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별로 권하지를 않았고. 아파트 전세 시장은 이미 이제 작년도 입주가 많았으니까 작년도는 그랬고, 올해는 이제 입주가 거의 다 끝났으니까 전세 시장이 이제 회복을 하는 저기가 되지 않을까. 이제 지금서부터는 2년 전에 입주했던 호반, 금호 어울림, 이 다시 나오겠죠. 근데 이제 금액이 그때보다는 뭐 한 5천만 원씩 낮아지게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계속 이제 그 입주했던 2년이 지나서 매매 물건도 많이 나오고 있죠. 한 7억대 전후반으로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시장은 그렇고 이제 실거래가 건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이제 분양권인 상태에서는 매수를 할 수가 없죠. 분양권인 상태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모바일과 그랑데가 남아있는데 4월 달에 거좀 다 돼서 7개가 됐고, 이제 특이하게 우미린 에코뷰, 우미린 3차죠. 밑에 있는 거, 그게 하나가 됐고, 다 이제 신고는 분양가 수준에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안도 지금 7개 정도가 됐고, 오히려 가격들이 더 괜찮아진 것 같아요. 대성 하나, 우미린 파크뷰 1단지가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아파트 거래죠. 기존에 입주했던 아파트 거래들인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금호홀림이 한 개가 됐고, 예미지가 2개가 됐네요. 그리고 대방 3차도 2개가 됐고, 파라곤이 하나가 됐고, 보타닉 파크니까 이제 북파죠. 그리고 푸르지오가 3개가 됐네요. 푸르지오가 3개가 됐고, 이제 2년차가 지났으니까 2년차 비과세 보시고 매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호반도 지금 호반 서밋이 4개가 되겠네요. 7개가 됐네, 호반 서밋이.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당화동에 대성 베르일이 6개가 됐고, 그 다음에 모아미래도 엘리트 파크가 하나가 됐고, 한신 더유가 하나가 됐고, 신안이 4개가 됐고, 유승안내들이 하나가 됐고, 호반 2차가 하나가 됐고, 보통 하나에서 5개 이내, 요 정도, 뭐 많다 적다 할 수 없는데 지금 수요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신도시긴 하지만, 몰려있긴 하지만, 수요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은데, 서울 쪽에서 뭐, 지금 이제 이제 작년에 사라 그럴 때는 안 사고, 공포가 심했으니까, 이제 올해 살려고 하시는 움직임들이 많죠. 실거래 건수는 이렇게 보자면 뭐 그렇다고 수요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올해는 이제 검단 신도시 입주가 없죠. 그 화면에 보시면은 우리 검단 신도시 그 검암역 역세권 그 개발해가지고 검암역에
그 로얄파크 프루지오가 그때 한 2년 반 이제 다 됐죠. 그래 지금 5월 달에 그 사전 점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데 도로에서 제가 도로 촬영을 한 겁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데 여기가 이제 입주가 6월 달이에요. 이제 5월 달에 사전 점검이니까 그 여기 밑에 이제 검암역에 백석동 여기 이제 4,500세대 됐나요? 그때 당시에. 그 이때 당첨자 발표 1단지, 2단지 먼저 발표하고 내일 2단지 발표인데 검단 신도시가 그때 6월 1일 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됐죠. 검암역 푸르지오가 지금 이제 입주다. 벌써 2년 반이 지났네요. 입주가 옆에 있다. 검암역 쪽에. 신도시는 아니, 우리 검단 신도시는 아니고. 신고 건수 말씀드렸고, 이제 입주도 말씀드렸고, 우리 검단 신도시에서는 입주가 이제 올해는 뭐 작년에 비하면 거의 없다고 봐야죠. 뭐 한두 개 있는 거. 그거 외에는 뭐 입주가 없기 때문에 올해서부터는 좀 시장을 눈여겨봐야 된다. 전세 가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주자택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자택지 때문에 제가 여기 화성 그 국제공항 예정지 수원 공군비행장 이전하고 국제공항하고 통합공항이죠. 지금 대구 국제공항이, 대구 통합공항이 지금 이제 확정 발표가 됐잖아요. 그 광주도 남아있고 수원도 남아있는데 이제 여기 수도권에 있는 화홍지구, 화성 방조제 이쪽 자리에 제가 여기 하고 있는데 이주택지 때문에 이제 원주민 작업을 하는 거죠. 수용이 되면 이제 수용 원주민들한테 살고 계신 분들, 집 갖고 살고 계신 분들 이주자택지를 줘요. 보상은 다 해드리죠. 보상은 다 해드리고 이주자택지 권리를 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필지를 추첨이 돼서 낙찰이 되면 필지를 당첨이 되면 그 필지를 내가 사는데 검단 신도시는 한 4억 나와 한 500만 원, 55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 가격에 줬어요. 수도권에 지금 1,000만 원 이하짜리 땅 찾기 힘들죠. 대지를. 그리고 이주자택지는 지금 1층에 상가가 들어가잖아요. 그 상가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임대로 이제 토지만 갖고 있다가 수용 협의하신 분들은 협의자택지라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보상금 다 받고, 나중에 권리를 주는데, 그게 이제 단독주택용지를 권리를 줘요. 임대로 사신 분들한테는 상가 딱지를 주죠. 이제 법원 옆에 상가 딱지 모아갖고 조합을 형성해가지고 싼 가격에 낙찰을 받죠. 근데 이제 요즘에 상업용 그 부동산에 대한 게 너무 이제 안 좋으니까 금리가 너무 안 좋고 수익률이 안 나니까 이제 PF 그것도 안 나오고 금리가 이제 조달 금리가 세니까 건축도 안 하죠.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 4월 달에 그 1단계에서 F1에서 남은 거 F1 여기 호반 2 앞에 여기 이주택지 부지에서 남은 거 여기 한 서너 개하고 F3에서 남은 거 해가지고 금성 위에 금성 예미지 옆에 여기 F3 있고 여기 요 필지가 이주택지 필지예요. 도로변 쪽으로는 근생이고. 근데 이제 일반 분양이 됐죠. 일반 분양은, 원주민 분양은 조성가의 80% 정도에 주니까 싸죠. 그래서 4억 정도에 줬고. 그저께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어요. 여기 안단태 이제, 4월 말이죠. 4월 말 토요일 날 안단태 시공사가 자이예요, LG. GS 자이죠? GS 자이. 옛날에 LG에서 이제 분리해가지고 GS 자이가 됐는데, 이제 주차장 부분이 붕괴 사고가 있어가지고, 제가 월요일 날 소식을 접했는데, 다행인 거는 이제 주택 부분에서 붕괴 사고가 있는 게 아니고, LG 안단태가 지금 제가 초반에도 공사할 때 분양하고 나서 안반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입주가 좀 걱정되고 했는데, 공사가 안반 공사를 많이 했으니까 오랫동안. 그리고 이제 또 작년에 시멘트 파동이 있었잖아요. 레미콘 파업 태업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원래 타워 크레인이 철거가 되면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내년 1월 입주잖아요. 이 안단태가. 시간이 많이 촉박했는데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건 그런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람 다친 거 없이 좀 주차장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다만 이제 시간이 촉박한데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데
촉박한데 불구하고 또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상가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릴게요. 상가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상가가 나쁜 게 아니고 검단 신도시가 이렇게 1단계만 보면은 1단계에 이렇게 상업지구가 중심 상업지구 프라자 상가가 있고 뭐 여기 이 주황색이라 그러나 이거대로 뭐 근생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4층, 6층, 프라자 상가는 8층 빨간 거, 중심 상가는 8층에서 10층 뭐 오피스 들어올 수 있고 그 옆에 보면 이제 한 필지당 뭐 주상복합도 이게 상업지구죠. 이거는 주거지구, 이건 상업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에 본인이 자영업을 하던 무슨 비즈니스 때문에 상가를 매수를 해서 한다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인 이것도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그나마 그래도 낫죠. 근데 왜 그러냐면 임대 부분에서 내가 돈을 투자해서 지금 그 은행 대출 부분도 이자가 센데 거기다 대고 그 임대가 안 되고 있으면 내가 다 부담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투자를 했는데 내가 지금 계속 임대가 안 되면은 부담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투자했는데 그 임대를 끼고 들어가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좀 좋고 또 이제 그 지금 PF 시장이 굉장히 부동산 PF 시장이 안 좋은데 중간에 지금 짓다가 부도나고 출발도 못하고 이런 상황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위험하죠. 분양 받았는데 이게 이제 준공 때까지 준공이 나느냐 안 나느냐의 문제가 또 생겨버리잖아요. 그 걱정이. 그래서 지금 많이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로는 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좀 위험하다. 차라리 안전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한강신도시라든지 또는 이런 청라라든지 이런 쪽이 낫다. 이제 공실 나오고 렌트프리 나올 겁니다. 이제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임차인 우위 시장이고 요즘에 그 이커머징 시장이 굉장히 그 확대가 되고 있죠. 지금 거의 60%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이제 뭐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쿠팡이라든지 이런 뭐 11번가 네이버 이런 쪽에서 그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이미 파는 기울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중심상가 쪽에 사진도 보여드리겠지만 음식점은 그나마 나은데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업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프라자 상가로 우리 단지 내 상가는 그 근생 1종이고 프라자 상가는 2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업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다 인터넷 시장으로 옮겨가서 들어올 수 있는 업종들이 제한적이고 많이 있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굉장히 힘듭니다. 임대를 맞추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거를 잘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시고 판단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검단 신도시 입주하는 아파트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요 부분에 이제 금성 예미지가 이제 10월 달인가요? 그리고 9월 달인가가 이거 이제 우미린 3차가 이제 1단지, 2단지가 요렇게 입주 계획에 있고 안단테가 내년 1월 달에 입주 계획이 있고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그 검단 신도시 1단계는 입주가 끝나고 내년도는 이제 그 하반기에 그 백일역 전철 개통이 예정돼 있죠. 102역, 103역 이렇게 돼 있고 한데 전철 개통이 조금 늦춰질 수도 있고 그 제가 경험으로 보면 조금 늦춰지긴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넘어가면 이 하반기, 상반기 내후년 상반기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공사를 막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고 하니까 이런 SOC에 대한 투자를 그 빨리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엊그저께 불행한 소식이 하나 더 있는 게 그 김포의 골드라인이 그 굉장히 혼잡도가 심하고 전철 칸이 2칸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타봤으니까. 근데 제가 그 인천 지하철 2호선이 이제 이쪽으로 그 백성역, 검암역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정역, 그 다음에
검단, 뭐, 왕길 이쪽으로 해가지고 가잖아요. 이렇게 보니까는 그것도 이제 칸이 두량이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더라도 막 전철이 뭐, 8칸, 9칸 막 이랬던, 11칸까지 이렇게 이랬던 것 같은데, 굉장히 길었죠. 그 전철 역사도. 1호선, 제가 1호선서부터, 서울 1호선서부터 탔으니까. 근데 이게 딱 두량이어서 놀랬는데, 김포 골드라인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 요즘에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데,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막 사고가 나고 혼잡도가 심하고 이러니까, 이제 이 전철 5호선 연장에 대한 이런 부분을 빨리 가져가겠다 이러는데, 그 뭐 착공도 안 했는데, 해봐야 뭐 1, 2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막 5년, 10년 걸리는 거잖아요. 어쨌건 좀 이렇게 좀 빨리 될 것 같다. 전철 부분 5호선 연장선이. 제가 한 3년 전서부터 5호선 연장선 그 김포 국회의원 하시던 분이 했는데 국회의원 바뀌는 바람에 그게 폐지가 됐죠. 그런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그랬는데 그 부분 또 공항 KTX가 이제 추진을 하다가 비용 대비 효용이 가치가 안 나올까 이를 넘치가 못하니까 이제 KTX를 폐지를 했는데 9호선이 제가 보기에는 인천 공항 쪽으로 계양역, 검암역, 인천 영종도 공항 쪽으로 이렇게 확장 연결되는 게 좀 빨리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GTX가 조금 이제 강남선으로 가는 우리가 김포, 부천, 그래갖고 김부선이라 그랬나요? GTX 부분이 조금 빨라지는 그런 역할이, 우리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고가 나고 이러면은 그렇게 좀 빨라지는 경향들이 있고, 예산 집행에서 순위를 바뀌게 되니까, 국가 사업에서. 여기 화성 같은 경우도 요번에 삼성이 300조를 투자한다는 데가 바로 여기 오산 넘어 남사예요, 용이. 생활하는 오산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동탄2가 많이 떴죠. 뭐, 매물이 다 소진되고, 신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우선은 동탄2가 혜택을 많이 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성에서는 이제 용인의 투자 활동을 화성 니들은 뭐 했냐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화성의 인구가 지금 거의 100만 가까이 돼. 조금 있으면 100만이 되는 그런 큰 지자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반도체 물량들, 또 우리 바로 여기 2km, 3km면은 여기 기아자동차 화성 공장인데, 요번에 전기차, 세계 최대 전기차 공장 요번에 노조하고 협의가 돼서 현 대통령도 왔다 가고 했는데, 투자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 부분은 전자장치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어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뒷받침할 물류가 비행장인데, 공항인데 그거를 빨리 추진해라. 이렇게 돼가지고 부랴부랴 경기도에서도 팀 짜고, 국토부에서도 이제 국제공항에 대한 용역 예산도 작년에 확보가 됐었고, 이래서 이게 이제 빨라질 것 같다. 이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죠. 그래서 삼성이 300조만 짓는 게 아니고 주변에 이거를 그러면은 실어 낳는 것까지 물류 공항까지 반도체는 다 에어로 갑니다. 배로 가는 건 없고, 전자장비 같은 경우도 이제 에어로 많이 해죠.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전기차에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22년도 제가 금리도 말씀드렸고, 이제 페드에서 금리 결정을 오늘 내일 하는 그런 타이밍인데, 아마 한 90% 정도는 뭐 스몰 스텝 이렇게 0.25% 이렇게 인상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행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은행은 절대 안 망합니다. 다른 은행에서 인수를 해버렸잖아요. JP모건에서 우리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이번에 크게 터졌는데 그것도 했고, 그 전에 SVB 실리콘밸리 은행도 워런 버핏이 인수했나요? 그리고 스위스에서 지금 스위스 크레딧 은행도 스위스 UBS 은행에서 인수를 해버렸잖아요. 민간이 인수를 했는데, 그 원인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원인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에 투자를 다 했는데, 투자은행 인버스트먼트 뱅크인데 투자은행들이 요즘에 안 좋으니까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 쪽 하는 사람들은 다 안 좋죠. 근데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니까 시장에서 소화를 못 하는 거야. 700%, 800%, 1000%가 올랐잖아요. 금리를.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갖고 있는 것들이 다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옛날 채권들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라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이 이제 부실해지는 거죠. 손해가 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예금했던 예금자들이 이제 뱅크런하는 거죠. 요즘에는 SNS가 발달했기 때문에 금방 압니다. 하루 이틀이면 은행 하나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 연준이 무슨 생각을 갖고 금리를 이렇게 급격히 인상하고 물론 이유가 있으니까 했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책이라는 거는 통화 정책이라는 거는 이득을 보는 데가 있고, 또 실을 손해를 보는 항상 정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우리 투자했던 투자자들, 빚을 갖고 있던 사람들, 어마어마한 고통, 개개인들이, 그러다 보면 가게가 부실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은행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지면, 그 다음에는, 기업들이 부실해지는 거죠. 은행들이 움츠리게 되니까, 규제를 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 움츠리게 되면 돈이 안 들게 되죠. 그럼 신용이 이제 시장에서 사라지게 돼요. 이러다 보면 대출 제한이 하게 되면 이제 시중에서 돈이 안 들게 되고, 시중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자산이 폭락하잖아요. 기업이 조달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임금 높여줘야 되고, 생산하는 물건에 대해서, 단가를 높여야 돼요. 코스트가 올라가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다른 인플레가 생기고, 이거는 이제 수요 측에서 인플레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인플레가 22년도 2월 달에 그 전서부터 인플레가 있었는데, 미국 연준에서는 대처를 못했죠. 연준은 항상 실수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가를 시장이, 기업들이 항상 보는 거죠. 가게에서. 그 대가를,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데, 은행이 망할 정도잖아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PF, 자꾸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부실해지고 있다. 왜? 갑자기 한 500%의 기준금리가 상승을 해버렸으니까, 이거에 대한 자금을 이자를 내야 되는데, 이자 부분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죠. 가계 주담대라든지 전세대출이라든지는 국가에서 눌러주기라도 하고. 근데 다행인 거는 이제 시장 금리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담대로 내려가고, 전세자금 대출도 내려가고 하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IMF 이후로는 은행에 돈을 안 갖다 써요. 자체 조달을 해버리든지, 채권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더 가계 대출에 주담대나 이런 거, 전세 대출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손 짚고 헤엄치는 거죠. 투자에 대한 부분은 못하죠. 근데 이렇게 갑자기 경기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시중 은행들은 상업은행이잖아요. 커머셜 은행, 인베스트 뱅크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안전한 것 같지만은 조금 상황이 좋아지고 이랬을 때 투자를 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안 쉽죠. 미국 은행 중에 왜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런 투자은행들, 어마어마한 투자은행들을 미국은 보유하고 있잖아요. 환율이 지금 달러가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굉장히 안 좋아서 환율이 떨어지지가 않죠. 안 좋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환율 부분에서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1250원대에서 1430원대까지 갔는데, 지금, 달러가 약달러로, 굉장히 힘을 잃어가지고 약달러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율은 안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좀 경쟁력을 키우고 하면, 우리나라 은행도 경쟁력을 키우고, 그러면, 국가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입장에서, 잘 될 거야 하고 시간을 벌고, 고통을 감내하고 그런 분들이 나중에 자산의 증가라든지 좀 좋아진 상황이 왔을 때, 스피노자도 그러잖아요. 지구가 멸망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어라. 고통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고통은, 투자하는 사람들은 몇 번 망하지 않고 장사 성공하기는 쉽지가 않죠. 그거는 로또하고 비슷한 겁니다. 근데 몇 번 망해보신 분들이 나중에 성공하시는 확률이 높고, 성공뿐만이 아니고 그것을 유지하는 문제, 성공된 그런 사업체를 유지하는 것도 몇 번 망해보신 분들이
젊었을 때 우리 투자도 많이 해보고 하면서 잃어보기도 하고 또 수익도 내보기도 하고 이런 경험들이 이제 육체적인 노동이 끝나고 이제 60살 이후에 은퇴했을 때도 계속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노년이 좋아지는 노년이 좋아야지 젊어서 한번 성공해갖고 이렇게 잘못된 그런 성공이 관리가 안 되면 노년이 불쌍해지고 가정을 갖고 이렇게 힘들지만 가정을 가꾸면서 사신 분들이 나중에 노년에는 좋잖아요. 조금씩 투자도 해보시면 더 좋겠죠. 윤 소장이 좀 말은 좀 하는 얘기들 자체가 뭘 해라 투자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투자라는 걸 거창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주식도 조금씩 해보시고 빚내서 하지 마시고 여건이 된다면 부동산 투자도 이럴 때 작년에 참 좋았잖아요. 우리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작년에 많이 사라 그랬고 부동산도 주식도 제가 작년에 많이 사라 그랬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주식을 잘 선택하셨다 그러면 올해는 좀 수익을 많이 보는 저 같은 경우도 수익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거 배터리주에 좀 2년 전서부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해놓은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뭐 100% 이상은 수익이 나는 그런 업종들 또 제가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면은 그래도 많이 상승하는 부분이더라고요. 예, 요즘에 디스플레이, 그리고 차, 현대차, 전기차 부분, 또 배터리 소재 부분, 또,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수소차 부분, 또 방산, 그런 부분은 저는 관심이 있어서 조금씩 했습니다. 많이는 안 하고. 하여튼 투자를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씩 해보시면 남들 얘기 듣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공부를 하시고 이런 뉴스라든지 이런 걸 관심 있게 보시고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나무보다는 숲을 보시고 숲을 보시는 거는 기본이고 숲 너머에 언덕 너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처음엔 안 됩니다. 내가 자꾸 하다 보면 이런 습관을 가지면 이렇게 보이겠구나 이런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게 통찰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고급 언어로 통찰력이라고 그러는데 계속 하다 보면 한 번 10년 지나면 그거 통찰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대신 하루하루를 많이 그 공부를 하시고 힘듭니다. 공부하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나중에 돈이 되는 거지. 쉬우면 돈이 되는 것 같아도 다 나가는 거죠. 쉬운 건 하지 마세요. 어려우니까 돈이 되는 거죠. 그죠?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손님, 보시는 우리 사장님, 사모님들, 제 얘기가 좀 수준 낮은 얘기일 수는 있지만 원래 간단해요. 부자 되는 방법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꾸준히 안 하고 몰라서 안 하니까는 부자라기보다는 가난하지 말게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가난하지 않게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부자에는 뭐 부자가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는 평상시에 가난하지 않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디 가서 밥 한 끼 낼 수 있을 정도. 나이를 먹어서도. 나이 먹으면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말도 안 건네주잖아요. 돈 있으면 말 건네줍니다. 알아봐주고. 지금 낭비하지 말고 70대, 80대가 됐을 때 사고 싶은 거 사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게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부자가 아닐까요? 90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워런 버핏도 지금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그 나이에. 하여튼 뭐 우리 검단 신도시가 내년서부터는 전철 개통이 됐으면 좋겠고 바람입니다. 보통 이제 내년이면은 전철 개통될 때면 3년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 임팩트가 돼서 집값을 올리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철도가 나고 도로가 개통되고 주변에 인프라가 형성되고 살기 좋은 그런 뭔가가 됐을 때 집값이 상승을 하겠죠. 떨어질 때 조금 떨어지고 올라갈 때 제일 먼저 올라가. 제가 그래서 항상 그 수도권,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 신규 아파트,
항상 권하고 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저 이 방송 우리 검단 신도시의 부동산 사장님들도 많이 보시고 우리 투자자분들도 많이 보시고 제가 지금 검단 신도시 원당동에서 사무실 계속 하고 있고 화성에 또 국제공항 예정지, 또 수원의 공군비행장 이전 부지 화웅지구예요. 간척지예요. 그 뒤에서 수용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내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셨거든요. 아직 못 보신 분들. 저는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 모두 왔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를 투자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윤 소장 제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애다. 저는 이거를 5년 전서부터 생각을 했으니까 또 그 5년 이후에는 뭘 해야 될지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오셔서 제가 오시면은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투어를 다 시켜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한번 오십시오. 그래서 윤 소장이 제가 옳았구나 이런 나중에 한 2, 3년 지나면 그 얘기를 하겠죠.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좀 통찰력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공부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5월 달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